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 까몽씨 부처님께서 네.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어떤 고민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현재 나이 스펙부터 살펴보죠. 예. 학교 전공 학점인데 해외 대학이에요. 실력 있으신 분이에요. 전기 전자과하고 4.5점 만점에 4.0점이겠죠. 어학 점수와 자격증은 없는데 어학 점수는 뭐 필요 없겠죠. 해외 대학이니까. 네. 그리고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무관한 아르바이트, 영어 알바 3개월, 음식점 서빙 4년 6개월, 미국 산업냉장고 R&D팀 근무 1년. 예. 자, 대외활동 공모전, 학교 내 공모전에 테이저 총알 프로젝트 제작 및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수상 경력은 없고요. 기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 반도체 디자인 프로젝트,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 계획은 오픽 시험 준비 중에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험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이렇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 거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입사 희망 회사 부서 직무는 R&D. 딱 이분은 딱 한 길만 파시는 분 같아. 예. 회로 설계 이쪽으로 R&D 쪽 하고 싶다는 희망을 말씀하셨고, 자, 독취사에서 받고 싶은 조언은요. 미국에서 유학생은 약 10년 차고 이제 곧 석사 졸업 예정인 취업 준비생입니다. 역시 미국 생활보다는 한국 생활이 더 마음에 들어서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방학이어서 잠시 한국 나와서 중소기업 먼저 보았는데 그것이 합격을 하게 됐네요. 괄호 열고 이번 학기 졸업이라 그 기업에서 졸업할 때까지 입사일을 늦춰줬습니다. 네. 좋겠네요. 혜택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지원한 곳에서 합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기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론 또 인간의 마음이 또 이렇습니다. 네. 다른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도 지원해보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입으로 지원하기에는 올해 나이 31살이래요. 나이가 걸리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 학자금 대출 약 1,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돈을 먼저 벌어야 한다는 마음도 이 부담감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대기업에 지원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까몽씨 부처님. 예.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선은 미국에서 10년 동안 유학 10년 생활을 한 까몽씨 부처님 스펙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은입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요즘에 해외 유학생 분들께서 취업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상담도 굉장히 좀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펙 요소들을 좀 많이 봤는데 예. 일단 까몽씨 부처님 같은 경우는 해외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신 상황인데 굉장히 많은 대외 활동을 하셨어요. 그 점을 일단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대외 활동을 하기도 조금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전공 학점 취득하기도 쉽지 않은데 일단 뭐 아까 테이저 총알 프로젝트 그리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요. 또 이제 R&D 팀에서의 인턴 근무 경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좀 좋게 봐주셔서 또 한국에서도 이제 중소기업에서 졸업일까지 좀 기다려주면서 채용을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선은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해외 대학교가 어떤 곳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여기 있을 이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뭐 이게 우리가 지방 국립대 썼을 때 예를 들어 경북대나 이 정도 쓰시는 분하고 지방대인데 이제 약간 얘기는 하기 싫어서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네임밸류를 스스로 책정해서 그러니까 이게 해외 대학도 되게 좋은 거 학교면은 얘기를 보통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당연히 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도 다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나라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은 있는데 그러겠죠. 뭐 호주 쪽이나 캐나다 쪽, 뭐 필리핀, 홍콩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나라가 있는데 어디 대학교인지 명시를 하지 않아 주셔서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보다는 이제 해외 대학교 분들께서 사실 설 자리가 많이 없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CJ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채용 전형을 따로 진행을 했었었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나마 이공 계열 분들은 그나마 괜찮으신데 이제 인문, 사회, 환경 계열 쪽 같은 경우는 해외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일반 이제 한국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위를 점하는 건 사실 어학인데 사실 한국에서 학교를 나온 친구들도 어학이 다 좋아요. MC분들도 그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보통 다 8, 900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덜해진 상황에서 까몽씨 부처님은 지금 대외 활동 인턴 경험을 해외에서도 충실히 쌓으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이런 취준생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석사까지 하셔서 굉장히 잘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친절하신 태용 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첫 번째 분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은희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유학을 어디 갔다 왔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오히려 뭐 인도라든지 과테말라라든지 남미 쪽. 이런 데 갔다 온 게 더 특이해져 버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서 공부했느냐도 그 나라 시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 경쟁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네. 너무 또 흔해버리면 사실 미국 유학 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학 네. 자체로는 어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사실상 1년 정도의 R&D 근무 경력은 크게 임팩트 있지는 않습니다. 언어 능력을 직무와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 문제죠. 국내 대학에서 나온 친구들이 영어를 잘해요. 서류상. 그런데 서류를 작성하거나 또는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여기까지는 안 되다 보니까 예. 직무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이걸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서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면접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나이는 어제 저녁에 상담했던 학생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똑같은 나이인데 이 지금 경력이나 이런 걸 따져보자면 다를 수 있지 않냐. 무슨 얘기냐면 자 학교를 졸업했고 나이를 먹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학교를 졸업했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는 똑같지만 경력이 다르다는 거죠. 석사도 했고 그리고 다른 직장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네.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네. 자, 숫자에 너무 이렇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뭐 이런 말처럼 네.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느냐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 집중해왔느냐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하시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태용 씨 말도 굉장히 조곤조곤 원래 되게 강의 잘하시는 분이죠? 네. 방송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굉장히 긴장 많이 하고 네, 있어요. 부지에서 예. 난리가 났습니다. 자, 현재 까몽 씨 부처님께서 한국에서 그 처음 지원한 중소기업에 취업이 되셨는데 좋은 건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이분을 탐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졸업할 때까지 배려도 해주셨고 그 이분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맙기는 합니다만 본인이 아까 썼던 대로 근데 여기 말고 좀 중견기업, 대기업도 가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당연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저도 항상 취업 상담할 때 그래도 본인이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기업에 좀 더 도전을 해서 그래도 최선 다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뭐 중소기업은 사실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의 역량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체계나 어떤 시스템, 뭐 진급 구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무래도 좀 명확하진 않다 보니까 지금 까몽씨 부처님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셨고 대외 활동도 하셨고 인턴이나 뭐 석사까지 하신 걸 보면 어느 정도 좀 욕심이 있으신 분인데 그걸 조금 여기에서 이제 뭐 채우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대기업 취업을 생각하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대기업 한국 취업 같은 경우는 약간 외국계 기업처럼 형태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좀 스펙해서 이제 좀 높은 순서대로 짝짝짝 자른 느낌이었다면 최근에는 직무에 대한 경험이나 경력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유학을 해 주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이 없으면 사실 서류부터 떨어지는 게 최근 현실이었는데 네. 까몽씨 부처님은 지금 인턴도 1년이나 있으세요. 보니까 R&D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직무 적합성에 있어서는 좀 맞는 기업들을 찾아가신다면 분명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어학 성적 같은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증빙이 되어야 하니까 오픽 AL 혹은 토익 스피킹 레벨 7 이상 정도만 취득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우리 태영 쌤께서도 또 첨언을 좀 해주시죠. 예. 욕망에 솔직해지셨으면 합니다. 네.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네.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욕망이 생기거든요. 내가 네.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바로 다른 생각이 들어요. 네. 유학에 석사까지 했는데 중소기업으로 절대 만족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만들어요. 넌 유학까지 갔다 와서 뭐 하는 거냐. 이 얘기 듣는 순간 바로
나 여기 못 다닐 거야. 이게 자위를 하려고 해도 계속 그 생각 드는 거죠. 어쩔 수 맞아, 없어요. 맞아. 이거 예언 같지만 1년 후에 일어날 거예요. 그냥. 분명히 일어나는데 예. 이상하게 이런 예언이 잘 맞아요. 그래요? 점쟁이는 아닌데. 그러면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뭘 해야 될지 이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채용이 많이 변했어요. 직무가 더 세분화되다 보니까 석사까지 나오면 직무 찾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아예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그 합격으로 유도했던 친구는 석사 쪽에서 연구했던 분야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변형해서 다르게 섞고 해서 겨우 맞춰서 했었는데 그만큼 직무 분석을 더 세분화해야 됩니다. 전문성은 양날의 칼이에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지만 분야가 한정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철저한 직무 분석만이 1년 후에 후회를 안 남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전문성은 양날의 칼이다. 양날의 그러니까 칼. 내가 대학원을 어스름하게 했을 경우에는 나 그래도 석사인데라고 하지만 이 전문성 없이 석사 타이틀만 따놓으면 나중에 진짜 이거 직무할 분야는 본인이 지원할 분야는 좁아지고 전문성 없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드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이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유학 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예. 석사까지 하니까 나이가 31살이에요. 이 나이에 거의 신입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취업 준비를 한다. 이게 고민이신 것 같은데 나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태영 씨? 물론 뭐 직무 적합도 얘기하시면서 괜찮다 하셨지만 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또 이 생각이 되게 크게 드실 거예요.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예. 제가 직업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카운셀러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예. 뭔가 인문학 강의 보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본인 컴플렉스를 먼저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컴플렉스 컴플렉스. 하나 봐라. 근데 제가 컴플렉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또 나이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정작 뽑는 사람은 신경을 안 쓰는데 본인은 혼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엇비슷한 거를 건드는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맞아요. 와. 이게 서류에서는 티가 안 나는데 면접 가서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어, 나이가 많네. 서류상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다고 한 거예요. 그냥 공백기가 있네. 여기서 여기까지 뭘 했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단지 그냥 물어본 건데 내가 잘못했나? 맞아요.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사했죠. 그리고 직장 생활했죠. 그럼 나이가 계산상 얼추 맞아요. 맞아요. 아예 많아버리면 또 이런 거 고려 안 해요. 맞아. 뭐 한 30대 중반 넘어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시작하니까 컴플렉스가 없는데 어정쩡한 나이,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후반, 남성의 경우에는 30대 초반이 컴플렉스가 제일 심해요. 지나가 버리면은 오히려 괜찮을 것 맞아요. 같아서. 예.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 네. 막연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한국 생활이 좋아서 그래서 한국에 취업하려고 그런 한다. 거 들으면 안 되죠. 예. 미국에서 취업 못해서 도태돼서 온 거 아닌가 이 생각 먼저 해요. 뽑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거든요. 그 답변 꼭 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컴플렉스 이거 되게 그러니까 어쨌든 솔직해야 되고 본인의 아픈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뼈를 때릴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은 네. 게 나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나이 동안 뭐를 했느냐, 내가 지금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이걸 이제 자세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자꾸만 그거를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솔직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우리 태영 쌤의 아주 명언이었습니다. 은희 쌤도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첨언해 주시죠. 예. 태용 쌤께서 이미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음. 저는 좀 실질적인 나이를 말씀드릴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렇잖아요. 막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뭔가 나이 많은 것 같고 약간 이런 강박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석사 2년, 뭐 군대 2년, 그리고 뭐 미국에서 유학생활 이렇게 뭐 인턴 경력 해가지고 2년 플러스 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이를 먹을 만큼의 어떤 그만큼 많은 경험들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을 태용 쌤께서 이제 해주신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한 33, 4 정도
또 취업을 신입으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R&D 예. 분야, 네. 연구개발 쪽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나이가 31살이면 절대 그렇게 많은 축에 속하시는 건 아니고 좀 평균적인 나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 기준으로는요. 네. 근데 여성분들이 이제 군복무를 안 하시니까 이제 거기에서 -2 정도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기업은 요즘 경력을 워낙 많이 보고 중고 신입을 많이 뽑다 보니까 나이는 그렇게까지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네. 자, 끝으로 짧게 까몽씨 부처님을 위해서 취업 네. 로드맵 태용쌤과 은혜쌤께 듣고 그 다음 사연 넘어가겠습니다. 예. 태용쌤 말씀해 주시죠.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준비하는 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 8시간 동안 근무하고 출퇴근 시간까지 해서 10시간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맥스가 3시간이에요. 근데 내 경쟁자는 8시간, 9시간을 씁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해야겠죠? 서류 전형부터 필기 면접까지 다 포함을 해서 준비해야 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목표 기업 정하는 것도 있고 직무 분석도 해야 될 거고 산업 분석도 해야 될 거고 자기소개도 준비해야 될 거고 나머지 뭐 어학이라든지 서류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취업을 해버리는 순간 이걸 다 미룰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은희 명언 쌤. 한마디. 네. 난 되게 오늘 계속 감동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자, 우리 은희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명언 폭격을 들으셨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일을 하시면서 대기업으로 취업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상반기에는 사실 대기업 지원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테니 하반기부터 대기업을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맞는 자소서나 면접까지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 삼성 같은 경우를 많이 원하실 것 같은데 삼성에서는 아무래도 GSAT, GSAT를 준비를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시작 전에 여름쯤부터 그 부분 같이 준비하시면서 하반기에는 대기업 취업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 만나볼 텐데요. 아이디 연백한 님이 독취사 카페에 올리신 고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이 학교 전공 학점은요. 숭실대 사회학과 4.01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930이고요. 자격증은 3가지 갖고 있네요. 무역영어 1급, 국제무역사 1급, 그리고 모스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경력사항을 보면은 편의점 알바 5개월, 현장 실습 인턴 2개월, 대외 활동 공모전은 무역 관련 교육 수료 2회, 무역 관련해서 또 교내 활동을 1년 동안 했네요. 수상 경력으로는 정부 부처 주관의 수상 1회가 있고요. 교내에서 수상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예. 기타 사항은 교환학생 6개월을 다녀왔고요. 추가 계획은 오픽 AL, GA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입사 희망 회사를 보면 외국계 회사 마케팅 리서치 혹은 해외 마케팅 이렇게 써주셨고요. 독취사에서 받고 싶은 조언은요. 대학 학기 내내 이것저것 한 게 많은데 한 길로 잘 모아지지 않아서 고민이래요. 이전에는 해외 영어, 무역 상사만을 생각하면서 스펙을 쌓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더 전망 있는 직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또 국내에서 2년간 경력을 쌓은 후에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퍼포먼스 온라인 마케팅에는 관심이 많은데 콘텐츠 마케팅과 같은 디자인이나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직무 자체를 바꿔야 할까요? 또 이 출인인지라 여기서 마케팅 대행사 인턴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바로 대기업, 외국계 기업을 취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조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우선은 예. 이 마케팅 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연백하 님의 사연을 듣고 오셨는데 우선 예. 두 분 스펙을 어떻게 보셨나요, 은희쌤? 네, 사실 스펙만 놓고 봤을 때 일단 직무를 떠나서 스펙을 놓고 보면 정말 딱 대기업에 입사하기에 정말 좋은 표본적인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열심히 하신 같습니다. 분이에요. 맞아요. 네, 대외 활동부터 시작해서 수상 내역, 뭐 공모전 없는 게 없습니다. 네. 인턴도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준비를 잘 해 오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무역 관련 쪽이나 뭐 상사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데는 정말 무리가 없으나 또 이제 약간 그 욕망이 또 오시는 거예요. 연백하님도 더 좋은 직군으로 갈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갈림길에 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해외 무역이나 상사 쪽의 스펙은 나쁘지 않으나 뭐 마케팅이나 이제 다른 분야 스펙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지 오늘 저희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게
사회학과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뭐 국제통상 같은 거 저기 그 복조는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예. 무역 쪽으로 파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이제 과나 사회학과 들어가셨는데 이쪽으로 파셨네요, 그죠? 근데 네. 요즘엔 예전에는 사회학과가 사실 그렇게 좀 애매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라던가 이제 통계, 뭐 분석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 편이고 사회학과에서도 그런 과목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렇군요. 실제로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예전보다는 지금 좀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태용 쌤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 예. 참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총평은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예. 방향성이 없습니다. 아, 이게 제일 큰 열심히 문제인 준비했으나 것 같아요. 방향성은 없다. 네. 기업의 직무가 얼마나 세분화되냐면 최근에는 자동차 배터리 마케팅까지 세분화됐어요. 이제 마케팅을 뽑지 않아요. 대기업은. 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두루뭉술하게 아직도 뭐 사무직을 뽑고 있기는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직무 분화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지원했을 때 그때는 현직자 눈높이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직무 세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뭐 중견 무역 회사의 경우에는 보통 여러 가지 직무들을 두루두루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난하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분이 또 마케팅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기는 한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두루뭉술해요. 명확하게 그냥 또 네 마케팅. 맞아요. 네. 직무 선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이 스펙에 맞는 직무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직무를 추천할 게 아니라 직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네네네. 드렸으면 좋겠어요. 해주세요. 네.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직무는 세분화됩니다. 내가 대기업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직무에 뛰어들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은 마케팅에서 산업군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세분화되는 게 있겠죠. 근데 여기에 단점은 뭐냐면 이 회사는 맞는데 저 회사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세분화된 거를 확장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거든요. 너무 네.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보다가 지원하는 게 더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즘은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외 영업이다 이렇게 또 두루뭉술하게 하지도 않고 그 안에 또 기술 영업이 있고 예. 시장별로 세분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세분화돼 있지는 않아요. 무역 관련한 중견 기업은 또 찾기도 힘들어요. 무슨 무역, 무슨 통상, 무슨 인터내셔널, 무슨 실업 그렇죠. 이런 식의 이름을 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네. 근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름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전에 상사 또는 무역회사로 분류가 돼 있는데 요즘 뭐 건설하고 있고 해외 자원 개발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견기업은 공고문을 통해서 직무를 파악을 하되 네. 여기서는 확장성보다가는 직무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 그 이외에는 산업군별로 또는 직무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병행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주 또 세분화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윤희쌤께서는 또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예. 네, 우선은 그 태영쌤께서 직무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말씀을 해주시는 연백하님께서는 이제 뭐 상사나 무역 쪽보다는 마케팅 쪽이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벤더나 무역 쪽 같은 경우는 전망이 안 좋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예 다른 영역이고요. 직무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전망은 좋지만 이제 여기에서 나는 좀 더 발전하고 싶다라는 의지로 조금 더 이해를 하면 본인이 입사를 하셔서 일을 하시면서 난 이쪽 분야가 좀 더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필요한 경력을 쌓으셔서 이직을 하신다거나 네. 그렇게 가시는 게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마케팅 쪽으로 가시고 싶으신다면 이렇게 리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무역 벤더 쪽으로 관련된 그런 공모전을 많이 하셨는데 네. 마케팅은 마케팅 공모전이나 마케팅 인턴 같은 경력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실 거라면 새롭게 스펙을 좀 쌓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연백한님이 아까 그 우리 태영 쌤께서 얘기하신 대로 뭐 되게 많이 열심히 하셨는데 목적지를 잃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여행 가려고 다 짐 다 싸고 이분 뭐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데 어디 갈지 몰라.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태영 쌤 말대로 이제 산업군에 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 뭐 출인이신 것 같아요. 열심히만 하셨고 아직은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런 산업군에 대한 분석도 그렇고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영업 비밀인데 네.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영업 비밀이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예. 일단은 전제 조건을 하나 얘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쉬운데 좋은 건 잘 없어요. 아. 싸고 좋은 제품 잘 없던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어렵게 접근을 하는 각오로 낚셔야 됩니다. 자, 산업 분석하고 직무 분석하고 뭐 하고 그러면 대부분 쉬운 걸 먼저 찾아요. 쉽게 정리되어 있는 거. 네. 보통 그러면 표지나 광고에 그렇게 하죠. 이것만 보면 합격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뭐 10,000원짜리 자료를 보고 초봉이 4천만 원 초반대인 기업에 입사했다. 좀 이상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퀄리티 있는 비싼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발품을 팔면 되는데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전문가를 활용해 봅시다. 산업 분석은요,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 전문가들이 뭐 경제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또 이것도 유료가 많아요. 근데 무료도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을 찾아보면요. 산업군에 대한 공짜 자료들, 우리가 다 세금 냈던 거 가지고 만든 자료들이에요.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 보시면 어떤 산업군이 전망이 좋은지 또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군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기업은 자료를 공개를 안 해요. 네. 근데 투자를 할 사람들은 그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증권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증권사 FM 가이드 뭐 애널리스트,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죠? 예. 가서 분석을 하거든요. 어. 그리고 또 증권사 자료들은 공짜가 많아요. 맞아요. 미루보다는 직무 분석과 관련해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직무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 바뀐 걸 모르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도 답답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공짜로 있어요. 알려줘요. 요즘은 유튜브에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고 맞아요. 기업의 채용 사이트에도 많은 자료를 올리고 있는데 지나간 건 절대 보면 안 돼요. 바로 또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네. 한 2, 3개월 안쪽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2, 3개월 안쪽으로. 2, 3개월 보다가는 2, 3주 아니라고 하는 게 더 2, 맞아요. 3주 안쪽으로.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이 하고 있는 업무에 뛰어들어야 돼요. 우리가 직무 경험을 직접 할 수는 없다 보니까 회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한 번 정리하고 끝나면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를 보실 때 6개월 지났다. 미안한데 거의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네. 나왔어, 무조건 쓰레기나. 최근 자료.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그게 경쟁력이 될 거예요.